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톱 기사 이쪽에 자리 잡고 있군요. 포항 지진은 인재였다. 한자로 인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원인이었다. 어제 정부조사연구단이요 원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열발전소, 인간이 만든 지열발전소가 이유였다. 촉발시켰다. 그러니까 수조 원대 국가 손해배상 소송 후폭풍 불보듯 뻔하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 포항 지진 원인 분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규모 3.1 지진에도 점검이 없이 포항 땅속에 계속 물을 주입했다. 땅속에 물을 집어넣는데 이게 원인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물이 지진 단층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주입할 때마다 지진이 미세하게 발생을 했답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시죠. 부지 선정 때 단층 정밀 조사 안 했다. 지열 발전소가 대형 지진 촉발했다. 정부 발전소에 손배 줄소송 예고됐다. 역시 이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무슨 흔적이 있다네요. 2013년 검찰 수사 곳곳에 김학의 감싸기 흔적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 자료를 보니 피해자의 성폭행 진술 반복 강요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신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여기 뭐 작게 기사가 돼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첫 여성 3인 시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어제 2명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요. 그중 1명이 여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3명이 여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영배 이미선 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9명에 3명이니까는 30%거든요. 30%가 된 거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한국외대 조빈 교수 자리하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윤철 경희대 교수, 그리고 변한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네모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고 보니 인재였다. 그 다음은요, 이딴 외교 실수, 왜 그럴까요? 부실 수사의 흔적들. 마지막 키워드는요, 비판 연설하자 집단 퇴장.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첫 번째 이슈는요, 포항 지진에 대한 분석. 어제 발표된 내용 좀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열 발전소 굴착을 했고 물을 주입합니다. 그러자 이딴 미소 지진,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지진, 규모 2.0 미만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포항 지진 촉발했다. 포항 지진은 규모가 5.4입니다. 여기 보시죠. 2016년에서 2017년 총 96회 자연 유발 지진 아닌 촉발 지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16년 경주 지진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연관성은 낮다. 일단 경주 지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건데 포항 지진에는 촉발을 시킨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열 발전을 하려고 땅 속에 구멍을 뚫었고 거기다 물을 주입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압력을 일으키겠죠. 그리고는 지진 단층을 자극했고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겁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시죠. 지열발전소 만들면서 지진 위험 단층이 있는지 조사도 안 했다. 이거 위험한 건데요. 조사를 하고 그러면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곳으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진 위험 단층이 있는지 조사도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발전소 물 단층면에 주입되면서 비 오는 날 자동차 타이어가 밀리듯 지층이 밀리며 작은 지진 누적 끝에 큰 지진이 촉발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면은 막던지 그만두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간 겁니다. 이것도요, 지금 이 정도 드러난 것만 갖고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제 정부 조사연구단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굴착 시 발생한 이수 누출과 PX2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감사합니다. 자, 뭐 발표 난 데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항의하는 목소리라든가 무슨 이렇게 환호성가 여러 가지 또 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영하 교수님. 네. 기사 오늘 나온 거 그리고 설명 들어보면요.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포항 지진 안 났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좀 뭐 기사를 보시면 피할 예. 수 있는 기회가 4번 있었다 그랬는데 예. 저는 5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질 발전, 이 뭐 발전소라는 거는 예. 뭐 필리핀이나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이런데 예. 이 화산이 좀 활동이 심한 데서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래서 지열을 이용하는데 거기는 1km만 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4km나 파서 4km나 파서 하는 데는 위험성과 이게 굉장히 크다고 그 당시에도 그거 갖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저는 5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4km씩을 파고 가는 것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단초가 됐고요. 예. 지금 보시듯이 그런 전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물을 집어넣고 또 뭐 거기에 이제 이수라고 해서 물을 먹은 예. 진흙들이 흘러다니는 것까지 예. 발견했는데도 안 되고 지금 이제 일단은 넥스지오라는 그런 이제 전문 업체가 붙어서 시행사 역할을 하고 시공사 역할을 하고 지금 예. 발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뭐 정부와 같이 지금 민간 합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압박을 받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예. 그러한 면들 그래서 지금 인재라고 표현하신 건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판단이었습니다. 지진이요. 사람 때문에 났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좀 과문해서 그런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지진은 원래 자연재해, 자연재난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유발을 했다. 촉발을 시켰다. 이 얘기거든요. 아까 뭐 막을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는데 그 기사도 여기 있습니다. 좀 보시죠. 기사 좀 바꿔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할 수 있는 기회 4번 있었다. 아니면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2015년 시추 중에 진흙이 유실됐는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징조라고 그러네요. 그리고요. 2016년 그리고 2017년 초까지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물을 주입하면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규모 3.1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자, 김시열 교수님. 네. 무시할 걸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 예. 챌린저의 비극 기억나실 거예요. 예. 발사된 지 얼마 몇 초 안 있다가 이제 폭파해가지고 그렇죠. 이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이 굉장히 이제
변경을 가져온 큰 사건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 폭발한 거 뭐 네. 거의 경악을 했으니까. 경악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 왜 그랬냐 이제 예. 저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학자가 이제 조사단장을 하고 예. 규명을 했는데 예.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게. 돈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발사하면 안 되는 부품이 얼 가능성이 있어서 발사하면 안 되는 이제 이 추운 때 예. 이 기업이 이제 또 이게 사업을 계속 막기 위해서는 발사에 성공해야 된다는 조급함 때문에 무리해서 발사를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결국 돈 또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는 또 이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강행을 했고 이제 이런 식의 이해관계 문제가 지금 우리 포항 지진에서도 산업부와 이 기업 간에 이제 이거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강행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주무부처가 산업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와 기업 간의 이제 이 관계 문제, 결국 예. 돈이 주도하는 어떤 개발 문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자연재해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이게 이제 이게 교훈을 계속 그러니까 못 얻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무슨 뭐 에너지 개발 뭐 이 예.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뭐 모든 나라에서 무리하게 이제 에너지 개발을 하다가 산림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자연재해가 아니라 현재 지금 추세가 인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기존에 쓰던 화력이나 무슨 원전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개발하고 예.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 현실이 지금 강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 이 부분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다 안전하고 잘 살기 위한 건데 예. 자꾸 이제 그 시장이 만들어지고 돈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돼버리면서 오히려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전도되어 버리는 이런 현실. 이제 그러면서 위험과 안전은 조금 비껴나가고. 뒷전으로 이제 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 뭐 원인 규명이나 이제 책임 예. 추궁 이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에너지 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이걸 어디다가 갖다 놓아야 될지 이제 예. 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 정책 틀을 짜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이런 예. 이해관계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제 그 담당자들이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뭔가 이제 변경을 주기는 해야 되겠죠. 자,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게 2017년 11월 15일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피해자분들, 뭐 텐트 생활도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전히 텐트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뭐 사진 보면 아직도 저 텐트에서 생활하신 분도 있다 그러는데요. 자, 문제는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일 경우에는요. 국가가 나서긴 하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위치, 이른바 재난지역 설정을 해서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위치가 되지만 지금 이처럼 인재로 판명이 된 거죠,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요. 국가가 그냥 정부가 도와주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 소송 얘기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포항 지진. 정부의 줄소송 예고됐다. 손해배상액이 9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 10조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추정치가요. 시민 1000여 명이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진 발생 공포, 정신적 외상 등 위자료가 하루에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산정. 뭐 이렇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요. 이게 어제 발표대로 인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요 정도에서 소송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포항 주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던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한 게 사람 때문이다라가 되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지열 발전, 주민, 피해, 인과관계, 입증 유리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9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일단 조대진 변호사. 네. 만약에 피해자 측이라고 감안하시고 의뢰를 받으셨어요. 네. 피해자 측에서. 이거 좀 소송 좀 해야겠다. 이거 인재라는데.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되게 유리한 그 결과가 나왔죠. 예. 제일 중요한 인과관계에 관련돼서 입증에 관련된 부분에 중요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조사 결과에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발생이 이 지진이 예.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그 개연성을 확인된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개연성 과정에 지열발전소 과정에 있어서 건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관련돼서 이제 주장을 이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손해 범위는 위자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민당 뭐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뭐 하루에 일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네, 되는데. 그렇게 책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이 되게 살기 어려운 도시인 것처럼 지금 인재가 예.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땅값도 많이 떨어졌기 예. 때문에 이런 땅값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집가 하락분. 집가 하락분에 관련된 부분도 청구를 하게 되면 예. 뭐 사실상 포항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수조 원대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진을 겪어보신 분들은요, 그 공포감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그 순간적으로 흔들려오는 그 떨림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 변호범 변호사.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발표 내용 중에서 주목을 끄는 거는요, 지진을 설명하면서 촉발했다는 표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유발을 했다라가 아니라 촉발을 했다. 일단 그 표현의 차이가 좀 있고요. 예, 그렇죠. 촉발이란 표현은 인재긴 한데 책임을 일부만 좀 설명한 것이다. 네. 인정한 것이다. 예. 뭐 이런 또 설명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소개해 이제 주시죠. 앞서 조 변호사님께서 잘 예. 청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그 피해자들이 청구하는 금액에 있어서 한 10에서 20% 정도로 상당히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유발 지진과 촉발 지진이 뭐냐면은 유발 지진이라는 것은 물을 투입해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유발 지진이고 촉발 지진은 물을 투입해서 그것이 큰 지진에 영향을 끼쳤다. 하나의 원인이 됐다.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유발은 아예 물을 그것 투입했기 때문에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죠. 물을 그것 투입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유발 지진이 되는 것이고 촉발은?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촉발 지진은 물을 투입한 것이 지진이 발생하게 된 여러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준 거다. 그렇죠. 그 정도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알려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물을 투입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보통 2.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최대로 봤을 때도 3.0을 넘지 않는다라는 규모가, 거 지진 알려지고 규모로 있습니다. 봤을 때? 리터 규모로 봤을 때 2.0에서 최대 3.0을 넘지 않는 지진이 예.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포항에서 5.4 리터 규모 5.4지 발생했던 것은 이것은 단순히 물을 투입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단층을 건드렸었던 것이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예.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만약에 거네요. 그럼 이제 기사에 봤듯이 단층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더 이제 인과관계에 있어서 입증에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기술로 봤을 때 지하 4km에 있는 단층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곤란하다. 그 당시 과학기술에 의할 때 사실 정부에서도 포항에 지열발전을 지으면서 예. 단층이 그 정도는 없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지었던 것이거든요. 경주 지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엔 알려지지 않았던 양산 단층이 활성화되면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지하 속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층의 존재를 다 알지 못했고 그래서 충분히 입증을 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라면 비록 물을 투입해서 2.0 정도의 지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5.4까지 확대된 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잘못을 하는 데서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저는 법원에서 그렇게 좀 제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연구조사단도 정부하고 발전소, 이 지열발전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내서 주장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어제 연구조사단에서도 유발 지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촉발 지진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관계자도 무리의 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예. 일부에 있어서 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좀 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아마 좀 뉘앙스를 풍긴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책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이 다툼이겠네요. 그러면.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시행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시행사 넥스지원은 사실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일단 정부가 뭐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스위스 바젤에서 예. 유사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아. 그래갖고 이제 시출을 하니까 거기서 지진이 일어난 예. 사건인데 당시에는 시행사가 보험에 가입을 해 있었고 아. 보험금 내에서 102억 원 정도를 주민들에게 그때 보상금으로 지진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때는 지진이 규모가 얼마나 됐다고 그러나요? 그때는 뭐 2.4, 2.5였답니다. 크진 않았군요. 예, 뭐 그런 또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변변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뭐 수조 원대로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축소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안에 대한 법적 다툼 꽤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